안녕하세요. 시골 촌부입니다. 오늘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 대통령 음, 선거 때는 어땠는가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크로스체크용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이러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제가 지금 선관위를 까기 위해서 선관위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데다가 이 친구들이 음 이게 대통령 선거 자료예요. 이거는 어떤 짓을 했냐면 뭐 지시라기보다는 고마운 실수죠. 우리가 그 개표 상황표를 이번 총선 거를 달라고 했는데 얘들이 실수로 20대 대통령 선거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4.10 총선 분석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 자료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터에 오늘 또 뭐 데이터도 입력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차제에 그냥 그 대통령 요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그 템플릿 파일도 만들고 뭐 크로스 체크용 파일도 데이터도 다 넣자 해서 그 작업을 거의 끝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포천시인데요. 포천시의 관내 관외 그 당일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그 자료가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이 뭐 후보만 많다 뿐이지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. 뭐 대선 자료를 맛배기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또 뭐 처음 들어왔을 분도 계시니까 제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제목이 개표 상황표잖아요. 문서 제목이. 그것처럼 요 한 장에 요 서울읍 제8투표소의 그 투표함이 개표되는 상황이 여기에 다 적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개표 결과는 요겁니다.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건데 요게 개표 현황에 보면 자, 개표 현황 소굴읍 8투표소 667-614-27이죠. 667-614-27. 근데 요 숫자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그 과정을 보시면은요. 그 소굴읍 8투표소에서 그 투표함에서 쏟아낸 투표지가 1336표. 그래서 이거를 개표기에 전자개표기에서 먼저 분류를 합니다. 후보별로 분류를 하고 분류하지 못한 표를 같이 이 서류랑 함께 이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이 심사집계부에서는 110표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분류를 해서 후보별로 나누고 요 기계 개표 전자개표기에서 된 그 숫자랑 사람 손으로 된 이 숫자를 합치면 이게 되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4.10 총선 앞서 저 자료에서 보시면 이 개표기가 엉망이라는 거죠. 재분류할 때마다 숫자가 같게 나온 적이 없고, 예? 뭐 무효 투표수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 기계 득표율 자체는 못 믿겠다. 오차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못 믿을 텐데, 예?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나타나고 또 광주 쪽으로 가면은 그게 안 나타나고 뭐 이런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조작이다. 그래서 그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이 기계 전자개표기에 의한 그 개표 결과는 내가 못 믿겠고 이건 그나마 사람이 분류를 한 거니까 정확할 거다. 그래서 이 그냥 유효 투표수만 취하고 유효 투표수라 그러면 1226에다가 여기 분류된 거를 빼고 무효 투표수를 빼면 되겠죠. 1326표 1326표가 유효표가 되겠네요. 아무튼 그 유효표를 대상으로 이 사람이 분류한 이 득표율을
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. 여기서 잠깐요. 자, 우리가 지금 4.10 총선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봤던 거랑 후보자 수가 많다는 거 외에 여기서 재검표가 어디서 이루어졌을지 감이 오세요? 얘들이 이번에는 뭐 수검표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상황표만으로 보면 똑같잖아요. 예? 그냥 기계에서 분류한 거 넘기고 그거 옮겨줬고 기계가 분류 못한 걸 사람이 분류했다. 그럼 뭐 무슨 차이가 있어? 아무튼 하여간 이 데이터를 전부 저는 옮겨서 자 당일 데이터 그러면 서울그룹 8투표소 봤었죠 금방 63254 3560 63254 32 3560 이거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해서 예? 기계 득표율을 계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당일 투표소마다 이거를 다 합계를 내고 사람이 집계한 거 따로 또 합계를 내고 해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이재명 후보만 보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에서는 44.5%가 나와요. 근데 사람이 분류한 걸로 따지면 39.7%가 나옵니다.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다가 사람 손으로 나눈 그 전체 합계, 사람 손으로 분류한 합계를 나누면 이 39.7%가 나오는 거죠. 기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를 나누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게 5% 가까이 5% 가까이 되죠.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개표한 데는 56.9%가 나왔는데 이걸 더 나누면 근데 기계 결과에서는 51.6%예요. 그럼 이것도 5.3% 되네요. 손해 본 게. 손해라고 그래야 되나? 하여간 조작에 의해서 줄어든 게. 관내도 그렇고. 관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쫙 합계를 해서 이 숫자를 이제 밑에 합계된 숫자를 요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숫자예요. 요거는 사람 손으로 거친 투표지 숫자. 이 투표지 숫자로 해서 요 합계를 나누게 되면 각각 개표기에서 계산한 득표율, 사람이 분류한 것의 득표율이 나옵니다. 그 차이가 이거인 거예요. 이건 엄격하게 표현하면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 포인트겠죠. 이 비율에서 이 비율을 뺀 거니까. 이 비율에서 이 비율을 빼고. 네? 그러니까 어쨌든 4.9% 포인트를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게 기계가 조작이 됐다고 보면 이 기계에 의한 득표율은 못 믿겠으니까 버리고 이 사람이 직접 분류한 득표율을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하는 거죠. 유효 득표수라고 하면은 요 위에 거 두 개를 합치면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그 합계를 낸 게 이겁니다. 요 뒤에 셀. 그래서 요 당일 관내는 그렇게 해서 이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을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거소손상이랑 국외부재자 투표는 수개표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 합산을 해서 보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46.62% 대 49.76%예요. 그래서 3.14% 이긴 걸로 나오는데 포천시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42% 대 43% 대 54%가 나오는 거예요. 표차로 계산을 하면 포천시에서만 2986표 차이였는데 그 사람이 분류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3000표에서 10,000표가 되는 거예요. 1700표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또 이거.
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7,791표가 윤석열 후보의 표가 이재명 표로 바뀌었거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. 이 숫자 어떻게 계산해 보냐? 이 조작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고 보면 그냥 이 조작되기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이 당일 투표수에다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했다고 된 거 아니에요? 이 숫자에다가 이제 요 득표를 적용해서 나온 이 계산 결과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이 4.8%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2146표가 덕을 받고 윤석열 후보는 2329표를 손해를 받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183표가 덕을 받네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표를 빼서 이렇게 뭐 숫자로 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관내까지 합쳐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합계를 하면 자 윤석열 후보는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3,956표를 손해를 받고 이재명 후보는 3,837표를 덕을 봤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 나는 거를 합치면 7,792표가 되잖아요. 이거야 뭐 제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. 이거는 개표기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4.9% 포인트라고 하지만 어느 쪽에 표를 빼서 이쪽에 넣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덕 본 거랑 손해 본 거를 합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초에 2,986표 차가 1,777표 차이가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요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한 사람 손으로 개표한 이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당일 득표율대로 사전에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는 가정을 넣게 되면 실제로 사전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관내 투표한 사람은 13,036명 이재명 후보 경우에 관외는 3,333명 이렇게 해서 총 4,703명이 사전선거인수가 부풀려져서 그 숫자만큼이 이재명 후보에게 얹어졌다. 예? 그래서 얹어진 숫자랑 이 새로 계산된 숫자를 더해보면 16,539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전선거인 부풀리기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넣어줬다는 그 표를 빼고 계산한 거니까 결국 이만큼이 부풀려진 영향을 빼고 계산해보면 이거는 더 늘어나가지고 15,480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이거 대통령 선거는 제가 좀 굉장히 의미를 갖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4.10 총선에서 우리가 대략 볼 때는 이 제약인 득표수가 제약인 투표지 수가 한 2% 정도였습니다. 10만 표면은 10만 표는 대략 2,000표 정도, 2,000에서 3,000표 사이 숫자로 해서 작았었는데 이거 보세요. 사람 손을 거쳐서 작업한 게 거의 10% 가까이 됩니다. 여기에 조작된 숫자가 들어간 것까지를 따지면 거의 10%가 되죠. 예? 여기서 벌써 7,800명이 옮겨졌고 여기서 사전선거인수에서 부풀리기로 해서 4,700명이면 거의 11,500명 정도가 이게 부풀려진 숫자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그걸 빼고 보면은 10%가 넘겠죠. 이 숫자에서 이걸 빼고 나서 계산하면 10%는 안 되나? 아무튼 이 사람 손을 이게 이제 그 투표용지가 이렇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기계가 못 읽은 게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해도 1226명 중에 6표 중에
아니지. 1336표 중에 110표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8, 9%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이 분석을 다 끝내고 나면 적어도 표본 추출 숫자가 작아서 내가 가정한 게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거 대통령 선거도 해보면 0.7%가 아니고 대략 한 15% 나오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, 그분은 뭘 보고 말씀하셨는지 요걸로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. 지금 전국 평균이 전국 그 득표율 차이가 0.7%였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3%니까 3.1%니까 한 2.5% 정도를 뺀다고 보면 여기서 2.5% 빼면은 15% 차이 나는 게 맞지. 그죠? 여기다가 2.4%를 빼게 되면 한 15, 14.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하나를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이 9만 5천 명을 9만 명인가? 9만 5천 63. 물론 이건 뭐 부풀리기나 이렇게 다 부풀리기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9만 5천 명을 가지고 4천만 명이 넘게 한 투표를 제가 예측하는 게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, 이거를 제가 전에 그 느낌으로 갖고 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진짜 저 댓글에서 다신 것처럼 저도 이 15%에 거의 미터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는 이게 지역 선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광주, 전남, 전북 이쪽 지역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어요. 거의 비슷한 수준의 조작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역별로 편중이 돼가지고 뭐 많고 적고의 그 차이도 확 줄어들어서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일 테고, 제가 말씀드렸었죠. 광역 단위별로는 분명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광역 단위별로 빡빡 차이가 날 거예요. 어쨌거나 그걸 전국을 다 해보게 되면 한 15% 정도 차이가 날 거다는 예상을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전국 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전국적으로 후보도 다 똑같고, 예?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무슨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지역별로 이런 사전 조작 값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,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대통령 선거랑 4.10 총선을 같이 하라고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 자료가 조금 더 늦게 들어오기는 할 텐데,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대통령 선거 자료도 각 지역을 다 입력을 해가면서, 이거는 그냥 작업된 지역에 이 합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합계만 해서 지금 포천시만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, 또 뭐 한 대여섯 개, 10개가 모아졌을 때는 10개를 다 합산했을 때는 그 비율이 이렇게 바뀝니다. 이런 거를 쭉 그냥 시계열에 따라서 제가 작업되는 양에 따라서 버전을 정해서 뭐 10개면 버전 10, 100개면 버전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국 지역이 집계가 뭐 전국 지역 집계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이미 10개, 20개, 50개, 100개 이렇게 넘어가면 그 한 숫자로 쭉 수렴해 가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이렇게 편차가 들락날락 하면서도 딱 그렇게 되면 얼추 4.10 총선 결과가 나올 때쯤 이 대통령 선거 분석 자료도 거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려면 그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걸 저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, 저는 이게 그 지금 당장의 선거를 파헤치는 데는 이게 큰 의미가 없겠죠. 이미 2년 전에 지나간 선거니까. 그렇지만 저는 이 자료를
만들어서 그 뭐 박 변호사님을 통하던 뭐 어떤 요로를 거쳐서라도 이 데이터를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만 한다면 지금 4.10 총선에 아니면 그전 4.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대통령이 훨씬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꼭 부정선거 밝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. 0.7%가 아니고 10% 이상 훨씬 큰 차이로 이겼는데 왜 그렇게 벌벌 매고 있냐고. 예?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당선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자기한테 데미지가 갈까봐 지금도 째리고 있었다면 이거를 봄으로 해서 그래? 까보면 오히려 내 국정 동력이 더 생기네? 까봐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저는 그 기대를 안고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거. 이거 데이터 이거 장난 아닙니다. 크로스 체크도 3가지나 해야 되고요. 그나마 나머지 이 후보들 좀 미안하지만 이 숫자 다 넣으려 그러면 이거 거의 0인데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합계치 넣고 마이너스 하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도 이거 보세요. 와,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이게. 이거를 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. 뭐 포천시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대표하나? 저쪽 접경 지역에 가까우니까 좀 우파적이. 여기 가만 보면 각 동별로도 이게 편차가 많더라고요. 대통령 선거인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더 전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. 뭐 대표 하나마나 이 비율, 이 숫자 빡빡 드러나고 주로 들고 하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거야 뭐 어느 지역에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. 그래서 이거는 4.10 총선 자료를 계속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갈 테니까요.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5월 말경에 정보공개 청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쟤들이 제 영상을 안 봤다면 거의 다 공개가 될 것 같은데, 공개가 되더라도 지금 공개된 데이터 내에서도 이거 보세요. 이거 4.10 총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작년 그전 대선 자료를 줘가지고 얘들은 다시 공개 청구해야 되잖아. 그러면 또 15일 넘을 거라고. 지네가 실수해서 다시 청구하는 거 좀 빨리 줄라나? 아무튼 하여간 저는 이번 달 안에 4.10 총선의 그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이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게 목표니까요. 한시라도 빨리, 지금 뭐 박 변호사님이 검찰에 가서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도 이게 데이터가 최대한 많이 모아져서 그 요약된 데이터를 박 변호사님이 갖고 가서 봐라. 이 지경이다 이게. 의석이 200석 이상 국힘이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 뒤집어졌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자료도 몇 개가 그때까지 모아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지금 수사한다고 해도 지금 대통령한테 크게 누를 끼치고 그런 일이 아니야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뭐 제 건강 걱정하시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신데 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좀
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오히려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졸릴 때 자고 뭐 해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하여간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큰 변고 없이 잘 끝낼 수 있게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좀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내일은 이 영상 아침에 올라가고 나면은 낮에 또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, 이게 데이터 취합되는 게 너무 들쭉날쭉이라서, 그렇다고 한 개 지역을 한 개로 다 영상으로 하기는 그래서, 갑을병 이러면은 최소한 갑을병을 묶어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, 그죠?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는 입력하면서도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요 영상 다음에는 조금 인터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게 제가 전에 전과가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 안 나오면 막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좀 전에 빠뜨렸던 게 있으면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